정말 속탑니다. 거기다가 경제가 확실하게 나쁘다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느낍니다. 시장에서 느낍니다. 거리에서 느낍니다.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온기훈 숭실대학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1.5%로 내렸어요. 근데 시장에 네네. 이미 반영돼 있었던 거 아니냐, 지수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이제 9월쯤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사실, 이번에 금리 우리 인하한 것하고 시차랄까 몇 네. 달인데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미국이 이르면 이제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당초 금리 인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주에 금리를 이제 사상 최저치로 더 인하를 했죠. 1.5%까지 인하를 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갈수록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리 인하라고 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명의 금융통화위원들 가운데서 6명이 금리 인하에 찬성을 한 것은 네. 이전에 메르스 사태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금리를 이제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더 이상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 태도를 보여왔지만 네. 태도가 일변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제 계속 부진해지고 있고 마이너스 폭이 계속 매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달에도 마이너스 10% 이상의 감소폭을 나타냈고, 또 이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지금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해서 좀 소비를 促진시키고 해서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 한국은행도 네. 동참을 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근데 전 궁금한 게 네. 이제 만약에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올린다면 지금 네. 두세 달 안에 이것을 극복할 처방으로 내놓은 것인지, 전제 조건으로 재정인가 이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내린 것인지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이제 만약에 미국만 금리를 올리고 우리가 동결하거나 내리게 되면 금리 격차,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유념해야 될 게, 금리 쪽에서는 0.25% 또는 0.5%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네. 격차가 좀 미국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제 투자가들은 환차익 같은 것도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냐면 이제 원화값은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앞으로 나타낼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누적이 돼가지고 외화가 많이 지금 공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내용 자체야 불황의 흑자라고는 하지만 어떻든 외화 공급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화값이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네. 한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환차익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거든요. 그 환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 약간의 격차보다 훨씬 더 큰 수익 예상이 네.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 이재열 총재도 상당히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금융 완화에 대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창립 5주년 기념사에서도 이재열 총재는 소위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몇 가지 했는데, 무엇보다 또 통화정책은 앞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네. 그다음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국내 경기가 미흡할 때는 통화정책 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 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의 우리나라의 자산 투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거는 사실 또 IMF 때 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싸게 사가지고 먹튀한 것도 받고 이런데, 그렇죠. 그런 걸 유발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럴 가능성, 그게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어차피 그런 것들도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네. 이제 그런 자금, 이런 자금은 이제 구별하는 게 사실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면서도, 어떻든 이제 금리 쪽에만 너무 우리가,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보면은 최근에 그 뉴질랜드도 4년 만에 전격 금리 인하를 지난주에 했고요. 네. 인도네시아나 호주라든지 중국도 뭐 이달 중에는 또다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마다 전부 그 경기가 좋지를 않은 이런 상황에서 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려서 수출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이런 다시 말해서 다시 그 통화 전쟁이 네. 재점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이제 한국은행의 그 존재 의의라고 한다면 한국은행법 제1조를 보면 통화 신용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거를 딱 내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가 자체는 정말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그렇죠. 일부 일시적으로 장바구니 물가는 조금 뭐 날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물가가 계속 0%대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그 목표에 집착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국제적으로도 통화 전쟁이 재현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좀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좀 더 네. 나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네. 추경을 편성하느냐. 네. 그 이주열 총재도 뭐 적극적으로 그걸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뭐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어제 뭐 1조 4천억 뭐 추경을 조기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네. 지금 현재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추경 편성 규모를 대략 한 15조 원 정도 안팎으로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우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률 예상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세수 부족분을 메꿀 그런 추경. 그다음에 이제 그 지출 확대 쪽에 또 추경 합쳐서 15조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추경 편성 요건을 보면 국가재정법 제 89조에 보면 그 경기 침체, 네. 대량 실업 발생, 네. 또는 그 발생 우려, 아하. 이런 것들을 지금 그 규정을 예.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경우, 사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송실대 경제학과 온경 교수였습니다.